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서 기권과 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권을 볼 건데,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약 1000km의 두께의 공기층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기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뉘는데, 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냐면은 바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서 나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처음으로 대륙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빨간 줄을 쳤듯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기권에서는. 대륙권을 한번 살펴보면 지표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온이 높고, 지표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는 거는 대류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대류가 일어난다. 그리고 대류가 일어난다면 그 공기층은 불안정하다는 뜻인데요. 네,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되게 낮은 편이라서 부피가 커서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커서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게 대류의 개념이에요. 이 대류의 개념을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면 제가 위쪽에 카드를 이제 띄워드릴 테니까 이 카드에 있는 대류의 원리를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대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셨다면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런데 왜 지표면일수록 온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지표에서 복사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온실 효과라는 개념도 알아둬야 되는데, 온실 효과도 기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온실 효과가 뭐냐면은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CO2나 아니면은 H2O, 수증기 같은 물질들이 이제 공기 중에 떠 있을 때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지표면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반사가 되고, 또 여기서도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 반사가 되고 하는데, 그런데 CO2나 수증기 같은 기체들은 이런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더 데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구를 데워주는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CO2가 막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 온실 효과가 심해지고 지구의 온도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다 라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핵심이죠. 네, 그래서 지표의 복사 에너지와 온실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고, 대륙권에서는 뭘 기억해야 된다? 대류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성층권을 가볼게요.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으니까 밀도가 더 높은 공기가 아래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하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바로 오존층 때문이에요. 그림에도 보이듯이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오존층 위로도 오존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그 태양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을 오존층이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존이 자외선을 다 흡수해서 열을 먹어주니까 성층권에서는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오존층이 지구에 없었다면 우리 생물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외선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오존층은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존 그 자체는 이제 독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되게 해롭다는 거 까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성층권의 30km 높이까지의 지구 대기의 약 99%가 있다는 거까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공기 자체에도 다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돼서 아랫부분에 많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중간권을 봐볼게요. 중간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대륙권이랑 같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리고 공기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런데 대륙권과 중간권 둘 다 대류를 하지만 둘 사이에는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대륙권에는 이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즉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고, 그 수증기가 이제 내리게 되면은 비가 되는 거니까 비, 눈 같은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상현상도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중간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성이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성은 대기에서의 마찰로 거의 중간권에서 다 없어져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유성은 다 중간권에서 타버린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열권을 한번 봐볼게요. 열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요. 왜냐면은 이 열권에서도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열권의 윗부분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들을 흡수를 하니까 온도가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열권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되게 안정한 층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두 번째 특징이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열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에서 해가 없어진다고 바로 막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지진 않죠. 그게 바로 공기가 열을 보존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따뜻함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열권 같은 경우는 공기가 매우 없어요.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열을 보존해준 공기가 없어서 일교차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으로
고위도 상공에서 오로라가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오로라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오로라는 일단 태양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 주변에는 지구 자기장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에서는 태양풍이라는 막 안 좋은 입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구 자기장이 이런 태양풍을 다 막아주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풍이 이제 오로라를 넘어서 침범을 했다. 그래서 그 태양풍이 대기하고 충돌을 했을 때 생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로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오로라는 실제로는 우리 몸에는 안 좋은 그런 태양풍 입자들이다. 태양풍 입자들이 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기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기권을 공부할 때는 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류의 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니까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직권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직권. 직권은 지각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지표면부터 깊이 약 6,400km까지의 영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직권은 어떻게 나뉘게 됐냐. 내핵, 외핵, 멘틀, 지각이 있는데 이거는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를 기준으로 나뉘었다. 중학생 때 배웠던 P파, S파 이런 지진파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밑으로 내려갈 때 밀도 차이에 의해서 속도가 달라지는데 그 속도가 달라지는 기준으로 이제 나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직권의 구성 원소는 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다는 거까지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림을 한번 봐보면은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 잘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각에 대해서 볼게요. 지각은 이제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각에는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규소가 많죠. 그리고 이 규산염 물질의 특징이 뭐가 있냐? 밀도가 되게 낮다는 특징이 있죠. 밀도가 낮기 때문에 지각, 가장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대륙지각의 특징은 여기 왼쪽에 그림에 보면은 두께가 되게 커요. 그리고 해양지각은 두께가 되게 얇죠.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대륙지각은 위에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해양지각은 위에 무거운 물이 막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많은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압축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륙지각은 두께가 크기 때문에 밀도는 낮다. 그리고 해양지각은 밀도가 되게 높은 편이다. 대륙지각에 비해서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멘틀을 볼게요. 멘틀은 일단 고체 상태이다. 그런데 이제 유동성이 존재한다. 고체 상태이지만 좀 움직일 수는 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있으니까 액체가 아니냐. 그래서 문제에 나오면은 멘틀은 액체다라는 말에 많이 틀리곤 하는데, 멘틀은 항상 고체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멘틀은 부피가 굉장히 큰 편이라서 직권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핵을 볼게요. 핵에는 외핵이 있고 또 내핵이 있죠. 그리고 외핵의 가장 큰 특징은 액체라는 거고 내핵은 고체라는 거예요. 이제 핵 부분은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외핵 부분은 온도가 높아서 다 녹아있다라고 보면 되고, 내핵은 온도가 더 높은데 그만큼 압력도 엄청나게 높아요. 중력도 굉장히 세게 작용해서 압력이 높아서 이제 온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체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핵은 액체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 핵은 철하고 니켈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런데 외핵이 액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핵에선 이제 대류가 일어나요. 그런데 외핵에서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구 자기장이에요. 이제 지구 자기장이 왜 생기는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철하고 니켈 같은 금속이 액체로 있으려면은 이온 상태로 있어야 돼요. 이온 상태로. 그런데 외핵에서 대류가 일어나면 이 이온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온 같은 경우는 항상 뭐가 있냐면 전하가 있어요.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전하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는 바로 전류예요. 그래서 전류가 생긴다. 그리고 또 전류가 생기게 되면은 자기장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핵에서 대류가 일어나서 지구 자기장이 생긴다까지 알아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페이지에서 지구 자기장이 생김으로써 태양풍을 막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그 태양풍이 고위도 상공에서 이제 조금 들어오면은 오로라가 된다 라는 것까지 한번 잘 연결시켜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권, 생물권, 외권에 대해서 배울 거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